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리플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더리움 세계를 우리가 왜 계속 지켜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번외편들을 지켜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21K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21K를 넘어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고, 조금만 더 가면은 2K 좀 넘어서 저항선이 다다르고 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리플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리플도 이제 시장 상황과 마찬가지로 상승, 이제 4일째, 5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전 리플의 CTO였던 제드 맥칼렙의 매도, 덤핑, 이것과 두 번째는 SEC 소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완전히 해소가 됐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제드 맥칼렙이 리플이 3천만 개 미만으로 빠지면 매수를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2020년도 7월 15일 날 리플을 매수를 들어갔고요. 이때 0.31인가? 0.32인가에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저는 한 번에 다 들어가기보다는 계속 나눠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의 매수 타점은 이제 시작이 됐다. 지나고 나서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번은 분명히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플에 대해서 좀 모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와 그 다음에 트레이딩의 뷰, 그 다음에 리플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호재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시점에 제가 이제 매수 매도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매도에 대한 추천 아니라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15일날, 실제로 15일날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습니다. 이거는 변동성이 이제 곧 생길 거라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분석 가지고 와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15일날 이거는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제드 맥칼렙이나 리플에 관련돼 둘러싼 그런 환경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뷰가 달라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리플은 너무 억눌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억눌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호재들도 다 이제 억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시점이고, 실제로 이제 정량적인 지표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시점이 7월 15일 이후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웃긴 게 제드 맥칼렙 같은 경우는 이 90억 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리플을. XRP를 90억 개부터 이제 팔기 시작해가지고 다 팔았는데, 팔다가 지금 이제 277만 개가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웃긴 게 이 제드 맥칼렙이 이러고 나서 280만 개 매수를 했어요. 그냥 500만 개에서 안 팔면 되는데 더 팔다가 이건 아닌가 하고서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해가지고 530만 개를 남겼습니다. 어쨌든 간 이 매도가 단 한 번도 매수가 없었거든요, 제드 맥칼렙이.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XRP를 계속 팔다가 이제는 팔 거 다 팔고 오히려 XRP를 매수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상징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드 맥칼렙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리플이 올랐을 때 본인이 이제 억울하지 않게 이 부분을 500만 개는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90억 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리플이 오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리플을 보유하고 있겠다고 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본인이 이제 하나의 그 벽이었다는 걸 스스로 느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플 생태계가 지금 발전해 나가는 걸 보면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대형 악재 하나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 부분은 리플이 가지고 있는 큰 족쇄 중에 하나가 완전히 풀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실제로 또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리플을 과거에 보던 뷰에서 좀 달리 바라보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가 돼야 된다. CEO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리플의 이 소송이 단지 리플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 소송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CEO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업계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느껴 SEC와의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며칠 동안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에 이제 머지를 하겠다라는 제안이 올라오면서
조만간 이더리움 2.0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자, 저도 전체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알트를 대표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비트코인을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이 이더리움의 흐름과 이더리움이 어떤 것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는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크립토 안에 있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뭐 이더리움이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이제 이 블록체인계의 컴퓨터가 되겠다고 나온 컨셉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나스닥에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이 하락했던 걸 비교해 보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나스닥에 이제 닷컴 버블이 하락하고 그 뒤에 상승하는 것과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비교한 차트인데,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 다 왔다.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와봤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기술주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 쪽에서 알트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계의 컴퓨터가 되겠다고 나온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재미로 비교해 놓은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이제 83%가 빠졌는데 그만큼 다 빠졌다. 그러니까 결국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가격 상승을 하면서 900만 개의 이더가 1시간 동안 완전 그 숏 시키즈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숏 치신 분들이 지금은 숏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이에요. 숏을 쳐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숏을 치면 이제 가격을 내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숏을 치는 사람들은 이제 하락할 거에 배팅을 하는 건데, 시장이 지금은 이제 조금씩만 올려도 이 숏들이 다 청산이 돼서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더리움 생태계나 이더리움이 발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저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이지만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하는 레이어 2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 위에 있는 레이어 2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폴리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폴리곤이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제 자료를 좀 정리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왜 폴리곤을 좋아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폴리곤이 거래소에 엄청나게 많이 입금이 됐던 그런 물량들이 전부 다 이제 소화가 됐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폴리곤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레이어 2로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계속 영상을 통해서 부분이라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폴리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말씀드렸던 그 순간부터 거의 50% 넘게 70% 올랐을 거예요. 제가 0.4불일 때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0.7불이 넘었나? 0.72불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실제로 이제 나눠서 사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간들은 매수를 해도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굉장히 웃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비트코인 깨도 사고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나눠서 이제 조금은 매도보다는 매수에 대해서 그런 관점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지표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것들을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도 실제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돌이켜봤을 때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들이 더 많이 점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매크로는 좋지 않은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데, 이제 매수의 이유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지났을 때 이제 큰 폭의 하락이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기간 조정,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기간 조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락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뭔가 점진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로 저희의 관점을 좀 바꾸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관점을 좀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크립토컨트 CEO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바닥이다. 지금 바닥에 거의 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지만 관점을 한번 돌려보는 건 어떨까. 그런 시기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